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자체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자체 역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자체를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큰 이슈로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보면은 핵심적으로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그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지역은 바로 동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강원도권에서 가장 그 무역항을 끼고 있는 가장 핵심 지역으로 이제 앞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강원권에서 지자체 중에서 향후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많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과 원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수도권과 지적인 특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만은, 이 동해안권으로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강릉이라든지 또는 양양, 그 다음에 속초, 그리고 이제 동해, 이렇게 큰 대도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항을 끼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동해안권 경제자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동해가 바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들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동해안에 대해서는, 이제 동해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동해 하면은 이제 관광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속초라든지, 또는 위에 이제는 고성 화진포라든지, 속초에 뭐 보면은 이제는 영랑호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령 그 주변 일대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다보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강릉, 그다음 주문진, 그다음에 경포대, 그리고 정동진, 이르러서 그다음에 망상포 해수욕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떤 관광 코드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동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관광의 코드도 물론 있습니다. 부분들이 이제 망상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사계절 관광 휴양지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이 어떤 개발이 된 것도 있지만은, 이쪽 동해의 어떤 중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산업단지라든지 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동해안권, 그리고 이 강원권 중에서 이 동해에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 유입 효과 면에서는 이 동해안권에서는 가장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통망으로 보게 되면은요,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시흥 쪽에서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서평택 쪽으로 분기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서평택에서 현재 제천까지가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서평택에서 이제 안성 경유해서 음성 경유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천까지 개통이 됐는데, 그 제천까지 개통이 되는 이 고속도로가 추가 건설이 됨으로 해서 향후 삼척과 동해 가운데쯤에 해서 고속도로가 동해안권 고속도로, 그러니까 동해고속도로하고 분기점이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고속도로의 영향권으로 서평택과 지금 현재 있는 평택항을 가지고 있는 무역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항을 가지고 있는 평택과, 그리고 동해안권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이 동해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무역항의 어떤 중심지로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권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동해안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또는 일본, 그 다음에 미국에 이르러서 무역 활동과 교육 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서는 이제는 평택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평택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육활동, 자동차 전진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항 두 개가 연계 개발됨으로 해서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제천에서 연결되는 이 동해안권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왼쪽에는 평택항, 오른쪽에는 무역항을 지고 있는 동해항이 어떻습니까? 두 개가 연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핏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무역항으로서 서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안 쪽에도 보면은 평택항을 끼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교육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동해안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와 그다음에 일본과 교육 활동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동해안권, 동해항이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단은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현재 있는 북평산업단지 주변 일대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고, 비즈니스타운이라든지 현재 전 세계적인 건물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보게 되면 이제 동해선 철도의 연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물산 쪽에서 연결되는 이 동해선 철도가 삼척까지 현재 계속해서 연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연결이 돼서 동해 강릉으로 연결되고 추후 동해 북부선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북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라시아 철도와 그리고 지금 유럽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성이 좀 많이 어려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또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좀 더 호전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무역항을 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해선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동해야말로 향후에 어떤 인구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인구가 한 9만 3천에서 한 17만 3천까지 계획을 잡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 계획이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동해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동해안권의 현재 지금 망상포 현재 주변 일대와 그리고 그 북평 산업단지 주변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해역 주변에 있는 송정지구 주변 일대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발생한다 라고 예상이 됨으로 해서 인구를 한 17만 3천 명까지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더블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가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어느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 주변에 가서 주거지라든 도시적 내 주거지 상업지역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있는다라고 하면 인구가 급수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났을 경우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자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런 지역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투자할 만한 그런 곳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동해 도시 기본 계획부터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도시 기본 계획은 바로 청사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토지 이용 분포를 하고 토지 이용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밑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밑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밑그림을 통해서 도시가 개발되고 확장되는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런 개발 방향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개발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미리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들이. 그래서 물론 그게 빨리 개발이 돼서 어떤 투자 자금이 회수가 빠르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도시적인 여건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개발 속도감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에 좀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도시기본 계획을 이제는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토지 이용 계획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경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도시지역 중에서 우리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비도시지역권입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권은 용도적으로 따지면은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우리는 이제 비도시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도시지역권을 보게 되면 요 부분입니다. 도시지역권은. 그러니까 도시지역권의 면적률이 지금 전체 면적이 62.3%를 차지하고 비도시지역은 37.7%를 차지한다. 결국에는 뭐냐면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도 이 규모 면에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기 드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들 다 보면 이제 도시지역이 기타 다른 비도시지역보다도 면적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적은데, 이 동해 같은 경우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포함한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 분포량이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도시지역 62.3% 중에서 지금 보면 주거지역은 6.71%고 상업지역은 0.80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주거 면적도 조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업지역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녹지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42.21% 정도를 차지함으로 해서 여유분,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여유 공간을 많이 발생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이 주거지역 부분들은 6.71% 정도 지금 많이 찍어놨고, 대부분 이제 상업지역도 한 0.3%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은 0.8% 정도 찍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라고 좀 최근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평산업단지라든지 송정지구 또는 현재 망상포, 망상지구 이 주변 일대에 지구 단위로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었음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런 지역 주변으로 해서 조금 더 도시지역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면은요, 자,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왼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비도시지역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은 도시지역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비도시지역권보다는 도시지역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1번 라인에서 보면은 도시 어떤 발전축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은 뭐냐면 묵호항 이 주변 현재 도심권입니다. 현재 동해 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이 도심권을 주변으로 해서 이 묵호항 주변과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동해안 이 주변, 한마디로 해서 부평산업단지 주변입니다. 이 주변 일대로 해서 도시 발전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해 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에서 위쪽으로 묵호항 쪽으로, 그리고 이 하단 쪽으로는 동해항 쪽으로 개발이 유도가 되고 있고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쪽은 공업지역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축으로 개발시키며 요 바운더리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간구조 설명입니다. 분들. 자, 도로망들을 좀 더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이미 이 고속도로는 이 파란 게 고속도로입니다. 이 파란 노선이, 이 고속도로가
동해안 이쪽 동해 IC를 기점으로 해서 요 하단으로 해서 이제 삼척까지 뚫렸습니다.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뚫렸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현재 향후에 제천에서 그리고 이 제천 앞서 평택에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앞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평택,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동해 항만을 끼고 있는 무역항을 끼고 있는 이 동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무역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적인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해보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 부분은 비도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도시지역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간에 도시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업지역이 이렇게 분포가 일부가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이 일부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 주변으로는 이렇게 공업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적으로 지금 있는 요 부분들이 이게 묵호항입니다. 묵호항. 그 다음에 여기가 동해항이고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동해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동해시청을 끼고 있는 요 지역을 끼고 묵호항으로 해서 현재 망상까지 여기가 연결되는 요 지역이 바로 망상이 지금 현재 망상지구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바람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동해 역사가 있는데 동해 역사 주변으로 해서 현재 송정지구 현재 비즈니스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 지역은 바로 북평산업단지 지역으로서 동해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망상부터 묵호 그리고 동해시청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송정지구 연결되는 이쪽 북평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들이 가장 핵심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 지역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에 대한 속도감은 바로 경제자유구역 주변에 있는 도시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지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요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택항과 그리고 이렇게 평택항과 지금 이 동해항을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가 현재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인데 지금 이 제천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은 이미 개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해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평택항을 끼고 있는 이 평택과 그리고 동해항을 끼고 있는 이 동해는 바야흐로 어떤 경제의 중심, 무역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라고 하는 지역이 향후에 이런 어떤 도로망 교통망을 통해서 입지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무역항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현재 9,300만 명에서 앞으로 17만 3천 명까지 예상을 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찬가지로 지금 요 도로가 연결되는 현재 지금 동해고속도로 계속해서 이쪽 현재 삼척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산까지 향후에 이제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산에서 연결돼서 울산에서 쭉 이제 포항을 연결해서 그다음에 동해고속도로 동해선 철도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 철도가 동해항 주변에 있는 동해역과 그다음에 강릉으로 연결 뿐만 아니라 속초로 연결해서 만약에 고성 간성으로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와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어떤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이 이제는 동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지역은 바로 이제는 삼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평택에서 삼척 또는 동해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동해선 철도는 지금 삼척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현재 강릉으로 해서 속초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는 워낙 이제 무역항이기 때문에 유럽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무역항으로서 큰 지역으로 개발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는 어떻게 보면은 삼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위쪽에 있는 요 지역이 동해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입니다. 청곡동 일대인데, 이 청곡동 일대가 지금 이제 메인 센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여기가 지금 현재 동해 역사가 있습니다. 동해 역사가 자리 잡혀져 있는 이 지역에 바로 요 부분이 현재 송정지구로 현재 앞으로 향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현재 부평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경제자유구역이 포커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주변 바운더리 주거지역들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더 확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 요 지역이 바로 동해역이 현재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 요 지역은 현재 예전부터 이 동해항이 개발되고 동해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쪽이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권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도시 지역 중에서 먼저 1차적으로 요 지역 바운더리를 먼저 송정지구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분들이.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요 지역은 이제 구시가지에 대한 재정비권으로 인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구 단위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 역사를 끼고 바로 요 바운드리에 있는 요 주거 지역들, 현재 전답으로 찍혀져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답이라든지 전으로 그냥 찍혀져 있는 요 지역들이 바로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권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종동 일대, 북상동 일대, 바로 요 지역이 바로 이쪽 송정지구 개발, 그리고 동해 역사 주변으로 해서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물론 이제 옆으로도 나중에 이제 확장이 돼서 개발이 되겠지만, 인라인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지역은 바로 용종동 일대, 북상동 일대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내려오시면 자, 하단에 내려오시면 지금 자,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거는 찍힌 겁니다. 왜냐면 요 지역이 바로 현재 부평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준주거지역, 그리고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요 지역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셨을 때 일반들이 접근하기에는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요런 지역들은 이미 구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지역은 투자하기보다는 여기 현재 전답으로 찍혀져 있는 요 바운더리에 있는 땅들, 그리고 전답으로 찍혀져 있는 요 바운더리에 있는 땅들, 요런 땅들은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가시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지역, 인라인권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물론 이렇게 옆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현재 아파트를 분양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지만 1차적으로 땅값 상승률은 이 앞부분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멀리서 보게 되면 물론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성상 이 외곽 지역도 향후 계속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런 지역보다는 먼저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사를 끼고 이쪽에 송정지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요 바운드리 인라인인 요런 지역들, 주거지역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미동 일대 요 지역은 현재 비즈니스 타운들이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상업지역 준주거가 최근에 지구 단위로 찍혀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거지역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요 부평동 일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는 전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이 가장 핵심 라인으로 해서 1라인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이 동해안권, 이 동해항도 확장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역세권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도 끼고 있고, 산업단지도 끼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의 미래가치가 상당한 지역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권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발에 있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 30분 가량 동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들이.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항만뿐만 아니라 그 전철 역세권, 그러니까 현재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기차 역세권 그런 어떤 개발의 여지도 상당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항만 추가 개발권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타운,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조차도 관심을 드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권이 좀 확산이 빨리 될 수 있는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타이밍도 좋고 지금 투자한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는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가 이 동해시 전체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곽 지역이다 하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거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요런 지역들이라든지 또 요런 지역들, 현재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전답으로 찍혀져 있는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가 돼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1세기는 정보시대고 어떤 지자체 내에서도 개발의 여건에 따라서는 계속 개발 압력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눈여겨보고 여러분들 집중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동해라고 하는 지역은 항만과 철도와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또 여러가지 어떤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향후 인구 유입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권유를 해드리는 지역이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해안권에서는 동해를 한번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동해안권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야, 정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깨닫게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공부하는 시간 갖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좀 지자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 상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각 지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